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폭락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AI 강세장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무서운 것은 폭락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친 듯한 상승장에 탑승하지 못하는 벼락거지의 공포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의 경고처럼 우리는 지금 1999년 닷컴 버블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멜트업 장세의 초입에 서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QQQ, QLD, TQQQ라는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오늘 그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묻습니다.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닌가? 이제 다 팔고 도망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1987년 블랙먼데이를 예측했던 매크로 투자의 전설 폴 튜더 존스는 이 AI 강세장이 아직 1년에서 2년은 더 남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1977년 애플의 초기 PC가 등장했을 때가 2022년 챗GPT의 등장과 같다면 진정한 생산성 혁명은 1981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와 1995년 인터넷 상업화 시대에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생산성 붐의 한가운데인 50% 능선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일찍 지레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폭락이 두려워 현금만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부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QQQ를 묵묵히 모아가는 분들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생산성 혁명의 중심에 나스닥 핵심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99년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모두가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버블이라고 외쳤지만 시장은 그 모든 이성적인 경고를 비웃으며 1년 동안 무섭게 폭등했습니다. 버블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가장 화려하고 무자비한 불꽃, 그것이 바로 멜트업입니다. 이 폭발적인 1년에서 2년의 시기에 우리의 자산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QLD, TQQQ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1배수로 추종하는 QQQ가 흔들림 없는 우리의 든든한 본대라면 2배 레버리지인 QLD는 멜트업 장세에서 수익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타격대입니다. 특히 시장의 리더십이 여전히 반도체와 AI 인프라 등 핵심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고 돈의 흐름이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로 도망가지 않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QLD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본가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폭발적인 무기인 3배 레버리지 TQQQ는 시장의 광기가 극에 달하는 마지막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바꿔놓을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무지성으로 QLD, TQQQ를 들고 가며 기도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탐욕의 눈먼 투기꾼이 아니라 냉정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폭등장의 끝을 알리는 파멸의 트리거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붕괴의 트리거는 바로 거대한 블랙홀처럼 시장의 유동성을 모두 빨아들일 초거대 IPO입니다. 올해부터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상징적인 AI 대어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몸값만 합쳐도 수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산산조각난 핵심 원인도 결국 쏟아지는 엄청난 IPO 물량을 시장의 얕은 수요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수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간 QQQ, QLD, TQQQ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지 않으려면 이 거대 기업들이 상장할 때 지수 추종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존 빅테크 대장주들에서 돈이 대거 빠져나가는지 반드시 두 눈 뜨고 체크해야 합니다. 수급의 붕괴는 펀더멘탈의 붕괴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를 떠받쳐온 강력한 기둥인 자사주 매입의 축소입니다. 그동안 S&P 500 기업들은 막대한 잉여 현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하며 유통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순이익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작년보다 42%나 급증한 반면 자사주 매입은 고작 1% 늘어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성장이 멈췄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든든하게 하방을 방어해주던 방패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르고 자사주 매입 동력이 상실될 때 지수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다루는 우리는 이런 미세한 균열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핏 지수, 즉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의 극단적인 과열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252%를 돌파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이 광기의 멜트업이 지속된다면 이 수치가 35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보다 금융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뚱뚱해지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 거품이 꺼지고 과거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로 회귀하는 순간 증시는 단숨에 30% 이상 폭락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30% 빠지면 3배 레버리지인 TQQQ의 계좌가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굳이 계산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증시 하락이 단순한 조정을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장세에서 우리는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등 뒤에 열어두고 파티를 즐겨야 합니다. 결국 이 복잡하고 위험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십니다. 정답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추세를 함부로 거스르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엘리트들은 아직 AI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대한 구간이 남아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폭락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마시고 기술주의 심장인 QQQ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든든하게 물량을 모아가십시오. 그리고 단기적인 매크로 이슈나 금리 발작으로 시장에 건강한 조정이 올 때마다 핵심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QLD를 과감하게 주워 담아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셔야 합니다. TQQQ는 당신의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철저히 계산된 비중만큼만 담아두고 명확한 손절 라인을 지키며 이 단기적인 멜트업의 광기를 영리하게 빨아먹는 용도로만 날카롭게 사용하십시오. 시장이 하락할 때 통신이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로 진짜 돈이 몰려가는지, 하이힐드 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며 신용시장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힘없이 흘러내리는 주도주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진짜 위기의 시그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전까지는 언젠가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황금비를 피하는 어리석은 짓은 피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생물처럼 항상 변하고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S&P 500에서 고작 2%에 불과했던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지금 무려 17%까지 비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버블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산업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낡은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자만이 이 무자비하고 차가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 기적같은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평생 남이 만든 시스템 톱니바퀴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 위기와 가짜 공포를 구분하고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여 과감하게 올라타는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AI의 파도는 이미 세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이 역사적인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휩쓸려 갈 것인지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